예,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M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엔저로 인해서 일단 일본 쪽 매출이 많이 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로 인해서 SM 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멤버들의 약간 좀 이탈이라든지 하는 잡음 부분도 일단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일단 컨텐츠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시장에서 동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SM을 필두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모멘텀과 수급이 되는 SM 지금부터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수주 동안 그 중국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사실 이제 그 중국의 제지주, 오히려 소비 관련해서 제지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했는데, 이 차이나오난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상한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한 주 정도의 급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 중국 원양자원인데요. 국내에서는 거의 흡혈귀와 같은 이런 거의 그냥 시장에서 굉장히 그 못난 이 오리새끼 마냥 되었던 기업인데, 이 대주주 리스크가 상당히 있었죠. 그러면서 대주주가 이제 먹튀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 대주주가 BW를 이제 행사를 하면서 다시 이 지분을 가지고 갔고, 그러면서 이제 복건성의 어업 기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업 기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그 협력사, 그러니까 어떤 그 납품처와 공급 계약에 대한 해지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재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그 불신뢰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 당기 순이익은 향후 이제 포워드로 보게 되면 연간 5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 올릴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중국 원양자원, 결국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생선에 대한, 즉 어류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관심권에 넣어두신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운제에 의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무엇을 구매할까라고 놓고 보게 되면 사실 그 엔저 때문에 디지털 제품들은 한국산 제품이 선택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마진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의류,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구매하는 의류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OEM 업체들이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성장 시나리오와 함께 갈 수 있는 이 필라 코리아가 또한 지금 시장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4일 상장한 삼성 SDS가 외국인의 순매수로 시가총액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주가는 전날보다 8.12% 오른 36만 6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한 만큼 아직 삼성 SDS를 담지 못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SDS에 대한 투자 의견 나눠보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SDS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송 전에 나눴던 이제 멘트를 보게 되면 너무 비싸다. 근데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SDS 투자할 만한 가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지금 SDS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가장 주된 논리 중에 하나는 SDS가 이제 크라우딩 부분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땐 그냥 핑계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핑계다. 하고요. 예. 일단은 아시다시피 SDS가 시장 들어올 때 구주 매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SDS가 지금 시총 4위인가요? 시총 4위로 올라왔죠.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SDS는 기관들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살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리포트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마 그런 데에 대한 핑계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어쨌든 간에 해봅니다. 이게 지금 예외 조치에 의해서 코스피 200 종목으로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없던 물량도 일단 편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편입에 대한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오늘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앞에서도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의 인베스터스 포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총괄 수석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삼성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SDS가 주력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번에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쪽을 집어넣습니다. 헬스케어와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발표되는 거 봐서는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하게 하드웨어 중심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생산한다라면 SDS가 이제 부가가치 생산을 계속해서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면은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실은 딱 해놓고 높은 얘기해서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딱 해놓고 얘기를 네. 해서 뭐 이제 꼼책이니까 12시도 넘었고 네. 깨놓고 그냥 얘기를 하면 네. 성장성 개뿔은 무슨 성장성입니까? 솔직히 네. 말해서 이게 이제 한 번씩 이제 현대글로비스 얘기하고 삼성 SDIS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네. 그 현대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물류 자체를 현대글로비스가 가져가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을 번다 이 구조잖아요. 네. SDS도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안에서의 그 SI 같은 경우에 네. 그 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하는 게 있고 이제 외부 업체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삼성 SDS로 밀어줄 거다. 그렇죠. 그 얘기가 있고 헬스케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뭐 전 세계 헬스케어의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하는 부분 판매하는 거에 대한 정보, 헬스케어 정보를 삼성 SDS가 이제 주력적으로 할 거다.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SDS의 성장성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근본적으로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삼성 SDS가 성장한다 이런 식의 구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 내부의 어떤 데이터 자체를 삼성 SDS가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큰 성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글로비스가 지금 현대차라든지 하는 부분이 주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SDS도 그 정도의 실적은 날 건데 지금 벌써 퍼가 몇 배죠, 걔가? 40배 정도. 그 지금 포워드도 보면 40배 정도. 네, 지금 목표 주가 내는 걸 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해외 업체는 퍼 100배도 간다. 그렇죠. SDS는 퍼 100배까지는 좀 그러니까 퍼 70배만 70배. 하자. 뭐 이딴 소리를 지금 방금 하고 40배 있는데. 말씀 주셨는데 네. 영업이익 차트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하고 매출액 차트 한번. 안병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퍼 40배, 저도 70배. 똑같이 동조는 예. 그 지금 2016년도 실적 기준으로 퍼 40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도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이제 사실 뭐 살만한 거, 그러니까 요감 먹고 샀다가 물려도 요갈 먹을 만한 게 지금 SDS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전형적으로 이제 면피용으로 이제 대형주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빠졌을 때라도 이 기업 모르냐 하면 할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면제부 비슷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엄청나게 샀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리포트나 이런 걸 세일즈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관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가 뭐 몇십 개씩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미국 IT 업체들이 이제 중국 진출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제 IT 센터들 구축하면 여러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SDS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구축을 하면서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미국의 IT 기업들 같은 경우 아까 뭐 40배에서 100배 나왔는데 PR 40배에서 100배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초일류 기업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사실 40배, 100배를 받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 이렇게 용납을 안 하는 수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보면은 삼성 SDS가 결국 이제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보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그 삼성전자의 합병 이야기도 사실 요즘에 나오고 있고 또 대주주 일가의 어떤 그 지분 확대력, 지배력을 강화를 시킬 때 이런 어떤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높다라고 하는 건데 전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을 무슨 기준으로 투자를 하냐 그거죠.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주식이라는 거 얼마에 사서 얼마까지 오르겠다라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 근거도 없고 기준이 없고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면 40배, 100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지분 구조 잠깐 한번 볼까요? 예,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잠깐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물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통
신규로 상장할 때 소위 이야기하는 마사지를 많이 합니다. 마사지. 예. 그러니까 아이피오 기업 공개를 하기 예. 위해서 이게 분식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계약 같은 거 좀 땡겨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이게 가장 좋게 분기 실적을 네. 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 합법적으로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실적을 가장 좋게 활용하게 해서 이 공모가를 가장 뻥튀기를 시켜놓고 그 다음 분기부터 늘 건지 하는데 보통 박살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SDS도 분명히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지나가면 별반 틀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투자 매력은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매력은 그다지 없다고. 아까 이제 처음에 그러면은 투자 전략을 개인들이 그럼 가져가야 될 투자 전략에 대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단- 아예 사지 만다? 아니면 매매 전략을 가격대로 한번 레인지로 한번 설정해 보시죠.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바이. 그럼 트레이딩 바이도 좋아. 그럼 트레이딩 바이면은 가격대 설정은 어떻게 해? 뭐 처음에 그 시장에 상장됐던 예. 그 가격 정도? 그 상장됐던 가격이면은 시초가 네. 기준이 예, 아니면은 예. 공모가 기준이요? 시초가 기준으로. 시초가 기준으로. 얼마 시초가는 안 지금 남았죠? 시초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사실 그 개인 투자자가 이번에 네. 그 공모할 때 이거 그 청약 신청하신 분들이 몇 천만 원 넣어서 한 주 네. 정도 받았잖아요, 예, 예. 사실. 그러니까 네. 일반 개인 투자자가 뭐 수십억 넣어도 몇 주 받지 못하는 네, 종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 이제 사실은 이게 뭐 트레이닝이라고 했는데 좀 저는 야비했나요? 사실은 저는 그 시장에서 자꾸 유세에서 떠들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로켓으로 뭐 연료가 거의 떨어져 가는 상태. 네. 그러니까 연료가 남아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쌓아서 올라가는 거다 이제 비리비리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좀 접근을 안 이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더 갈 그런- 수도 있.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CLSA라는 외국의 증권사에서는 네. 삼성 SDS 팔아라라고 리포트에서 말을 했거든요. 네.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SDS 일단은 팔아라.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이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네. 안명일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이제 주식의 기준은 배당 성장 모형이죠. 좀 지루한 얘기를 한다면. 근데 배당 성장 모형으로 하다 보니까 배당 안 하는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 다음 대안으로 내놨는 게 순이익 기준. 그게 이제 PER이죠. 근데 그 저번에 IT 버블 막 일어날 네. 때는 이놈들의 회사들이 이익도 안 나는데 막 PEG, 치고 올라가는 PEG 겁니다. 성장. 그래서 PSR로 그 다음에는 네. 매출액 기준으로 일단 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렇게 해서도 이제 막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에비타라든지 이제 그때부터 막 그런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마존의 광고비가 투자비다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그걸 투자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프라이스 멀티플이 어닝 예, 예. 그로스 해가지고 성장 가치를 예전에 예, 비교를 예. 했단 말이에요. 멀티플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변하는 것이 네네. 어떻게 보면 증권사 리포터에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걸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해외의 다른 종목이 PER 기준으로 몇 배 가니까 이 우리 회사도 그렇게 가야 돼. 예전에 삼성전자가 항상 고점 칠 때가 뭐였냐면 인텔 주가가 PER 기준으로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삼성전자 주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SD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도 이 종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듯이 이 종목을 들고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그래서 아마 네. 거기서도 팔아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전한 두 개 분기 정도 예, 예. 지나가면 지금 시장에서 예측한 아까 2016년 네네. 기준으로 퍼 40배였잖아요. 네네. 한 두 개 분기 지나가면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60배, 70배도 네.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 순이익이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삼성생명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성생명 5년 만에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만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신고가라는 얘기는 삼성생명 상장했을 때 이제 기대감에 대한 쪽 사셨던 분들 5년 동안 고생하시고 이제서야 보상받는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SDS도 같은 뭐 5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다. 오랫동안 박스권에 대한 쪽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택 청약 네. 늦다는 생각으로 듣고 계시면 네, 모르겠는데 뭐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아니시라면 사실은 네. 이게 얼씬거릴 만한 종목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샵 8181로 한번 아이스크림 쿠폰 여전히 유효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종목 꼼책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